대선 국면을 맞은 한반도 정치 현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죠.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넥타이를 또 하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선 후보 방송 2차 토론. 그 토론에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죠? 네, 정의당. TV 토론 단장이죠. 예. 예. 근데 오늘은 본 방송에서 제 이름이 안 나오기를 네. 바랍니다. 예, 저번에 나와가지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어떻게 그래서 오늘 또 넥타이 또 정의당 색깔로 또 죄송한데 권혁구 후보 예. 색깔로 지금 나오셨고 토론회가 오늘 사회 주제로 할 건데요. 네. 뭐 대략 어떻게 좀 기대하십니까? 1차 예. 때보다는 좀 더 진일보했다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조금 뉴스가 험악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예. 단일화 문제 또 한동훈 대표의 어제 거의 폭탄 셌어요. 발언 윤떨 이런 또 친윤 공격 예. 뭐 여기에다가 윤석열 영화 관람 굉장히 그 대형 뉴스들이 마구 터져 나오고 할 있습니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마 이 토론회장에서 고려한다면은 본 주제보다는 좀 정치 그럴 것 공세에다 같죠? 사로 넣을 예. 것 같다. 예. 예, 이런 어떤 흐름에다가 독하게 준비들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예,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대역을 세워서 각계무사라고 하죠. 연습을 했다고 합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권영국 후보 대역을 예. 세워가지고 아주 독하게 준비했다 하는 뉴스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번에 1차 토론이 좀 평온했던 데 비해서 경제 분야 예, 토론. 네. 이번 토론은 다소 좀 상당히 그 고강도 분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장으로서 아마 그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뜻은 예. 우리는 독하게 안 준비했겠냐 이 얘기. 그러니까요. 그거잖아요. 예. 저번에는 주먹 갖고 싸웠다면 이번에 회칼 들고 싸우다. 아유 또 무섭게 하시네요. 그런가? 개칼로. 하여간 다 썰어버린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 첫 번째 얘기가 아마 단일화 얘기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주제는 사회 분야지만 이 정치 이슈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단일화가 이게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지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절대 없다,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막 그냥 단일화 안 하면 되지. 그것도 기자회견 하는 것도 참 좀 이상하고 예. 기자회견 좀 생소한 것 같기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한 부정이 그러니까요. 오히려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되지. 예.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실 부분이 있는 네. 게 제가 1차 토론 때 모든 현장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의 전략은 김문수와 전술적 연대를 해서 이재명을 때린다. 이게 1차 때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때리는데 네. 김문수와의 적절한 공조, 연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준석 후보가 매우 긴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 한 번도 아하. 계엄과 내란에 대해 비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지난 일요일 1차 토론 때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재명을 맹공을 하려면은 저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였거든요. 이거는 이미 낮은 차원의 단일화가 된 모양으로 저한테는 비춰지는 거거든. 뭐 손 잡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토론하는 것만 봐도 뭔가 단일화 모습 아니냐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오히려 이재명을 때리는데 네. 김문수보다 효용 가치가 더 있다. 즉 반명의 선두는 나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그 토론에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효과가 드디어 지지율 상승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들은 9% 내지 10%입니다. 두 자리 나온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계산이 교차하는 것이죠.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렇게 살살 쓰다듬어주고 네. 계속 어떤 연대 대상으로 설정을 리셋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은 때린다. 이게 매우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언젠가는 그 저기 보수의 맹주로서 본인이 귀환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링 작업으로 저한테 보이는데. 예. 근데 이렇게 저기 기백 있게 혼자 나서 가지고 이재명을 때리니까 지지율은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단일화 담론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를 또 망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계산이 교차해 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자의 거의 60% 이상이 단일화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딴 말 했다가는 이거 이 좋은 지지율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두 자릿수에 올라서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상황에 따라가서 단일화 여건이 조성되느냐 문제를 살필 겁니다. 네. 실제로. 이게 그럼 끝까지 이게 지금 단일화의 가능성이 전혀 불씨가 끝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아닙니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끝까지 것이. 남아 있다고 봐야 네, 됩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자기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가다가 네, 10. 그러다가 저 국민의힘이 이 대선에서 졌을 때 네. 이럴 때 온갖 오물덩어리를 이준석이 뒤집었을 가능성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다 요거도 먹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이 지지율이 견고하지가 않고 일정 정도 정체되거나 하락할 기미가 보이면 네. 다시 단일화 계산을 재평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오히려 네. 이준석의 저런 그 강력한 부인이 네.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느낌으로 자꾸 비춰지고. 안 하면 안 하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안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 싶기도 한데 네. 국민의힘은 왜 이거 시작도 단일화고요. 뭐 한덕수 얘기하다가 지금 또 단일화 끝까지 단일화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게 문제예요. 처음엔 네. 한덕수와 단일화, 두 네. 번째는 이준석과 단일화. 여기에서 모든 대선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특히 김문수 후보가 예. 외연을 확장하는 길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과감한 단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개헌 빅텐트 이러면서 새로운 나라 비전으로 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다 뺏겼어요. 원래 자기 아젠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내란 세력 등에었고 그러면서 단일화 그 이야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어떤 과거의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던 터에 요 며칠 전부터 대구 경북에서 다시 김문수 지지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불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영남 표심이 다시 김문수 쪽으로 결집하려는 징후들을 보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한 자릿수 차이로 네. 격차가 좁혀지는 이런 여론조사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단일화예요. 뭐냐면 좁혀지고 있을 때 예. 이럴 때 어떤 개헌을 통한 새로운 나라, 개헌 빅텐트 또 중도층을 향한 어떤 그 자기 반성과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광장 세력과 단절 이러면서 이걸 조금 확장해 나가면 좋을 텐데 네. 이건 태생적으로 안 돼. 태생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또 단일화예요. 네. 그리고 단일화가 실제 효과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마지막 활로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처음엔 친윤이 가서 뭐 당권을 주겠다. 네, 그 얘기 참.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번에는 총리를 그러니까요. 40대 총리로. 사실 총리로는 뭐 이준석 지금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예 이준석을 콕 집어가지고 네. 이렇게 단일화로 보수 승리를 이끌 주역이 이준석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과거에 한덕수가 김문수 표를 뺏어가 가지고 단일화 논의가 나온 것과 똑같은 시즌 2가 또 벌어진 거예요. 네. 그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하겠는데 당권 주겠다 이거 얘기하면서 네. 한동훈하고 친한 게 이쪽이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뭐 네. 지금 한동훈 측은 또 한동훈 전 대표는 혼자서 유세 다니고 있는데 네. 이 상황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장면을 잘 보면은 네.
저게 선거운동이 아니라 낙선운동처럼 잠깐만요. 김문수를 떨어뜨리는 운동이다. 아니 어제도 그랬었어요. 실제 네. 김문수 낙선이 목표는 아니지만 네. 친윤을 규탄하다 보니 네. 당의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김문수에 도움이 안 되는 음흠. 이게 낙선운동이지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실제 김문수 네. 이름이 잠바에도 없고 아하. 이 이야기는 저기 아직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보수의 그 단결력, 회복력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기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 그 친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친윤들 사이에는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낫다 이런 또 생각이 의식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만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자한테 당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질문 좀 신기하긴 하지만 누가 더 싫으냐의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한때 이준석은 자기들 손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또 이준석이 명예회복하고 다시 살아 돌아오고 한동훈은 네. 말하자면은 윤석열 정부를 망친 수괴이자 저기가 바로 내란의 수괴라고 보는 이런 어떤 그 친윤 상황.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예. 예. 결국은 계엄 선포로부터 계엄 해제, 그다음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동훈이 주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배신자 프레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준석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동훈보다는 나쁘지 않다, 싫지 않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 뒤에는 또 윤석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윤석열 행보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나오고 모양이 자꾸 눈에 띄고 특히 그 영화를 그거 보러 가가지고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다큐멘터리죠. 네. 부정선거 부정선거. 뭐 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돼 있는 음모론이 주종을 이루는 말 그대로 참 허접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참 이 참. 문명 국가에서 예. 그런 음모론 갖다가 영화 상영을 한다. 뭐 그건 지들 맘대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윤석열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집착을 죽는 날까지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예. 정말 보고 싶어서 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영화 저거를? 우선 첫째로는 그거고, 예,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적어도 30% 이상, 김문수 지지율은 자기 탄핵 반대 여론하고 똑같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애국 운동을 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수가 남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저기 뭐랄까 계속 응답하는 목소리, 네.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윤석열은 본인의 왕국, 본인의 세계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본인 사람은.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 있다. 그렇게 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창조한 비합리적인 세계에 스스로 갇혀버린 네. 것인데 이게 사실은 또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게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에 대해 가지고 일군의 대중들이 결단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인식을 그렇게 윤석열을. 한다. 예.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달려오는 극렬 지지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저희 사실은 원래 오늘 최강 디펜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에서 부승찬 의원님 나와야 되는데 오늘 좀 다른 곳에서 아마 지금 유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 잠깐 해보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서수지 IC인데요. 용인시 병 그렇죠. 수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 한번 그래도 짧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분위기는 상당히 지난 총선보다는 좋아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힘내라는 응원이 음흠. 상당히 늘었습니다. 힘내라. 그러다 보니까 예. 요새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스튜디오에 오셨으면 예. 질문을 좀 드려볼라 했는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김종대 네. 의원님은 권영국 후보
그 토론 유세 단장을 토론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 네. 아마 부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예. 김종대 의원님이 민주당에 또 같이 하기를 또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아, 그렇군요, 실제로. 솔직히 이제 곁에서 지켜본 예.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음흠. 그래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안타깝고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은 드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드릴 입장입니다. 아, 계속 드립니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만 오늘 노란색 넥타이 탁 메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한민국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보도 그렇고 미국 언론에서 이제 미 국방부 관계자 말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그러고 대만 문제, 해협 문제도 또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국의 성격 변화 이런 난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럴수록 이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이 네. 필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이건 다시 제가 김종대 의원님한테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보고요. 선거가 지금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11일 남았는데, 네. 자 마지막까지 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주력하고 있는 전략이라든지 계획, 의원님 어떤 게 있습니까? 좀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 내란 세력에 대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마음 자체가 좀 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라는 거를 6월 3일 날 그리고 5월 29, 30 날 사전 선거일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흥식 우리 추기경께서 성직자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좀 이게 안타깝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투표를 잘해달라는 동료의 말씀도 계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용인 수지에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도와달라,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 진짜 한 분이라도 더 뵙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네. 아마 제 총선 때보다 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시일 내에 빨리 스튜디오에서 부승찬 의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부승찬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 오늘 방송 토론에 이제 사실은 방송 참 잘하시고 그 핵심 잘 짚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얘기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우리 민주당 좀 해주시면 어떠나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또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진보 정당에 대한 네. 악플이라든가 서운함들 이런 거를 많이 피드백해 주셨는데 알고 계시는군요. 1차 토론 끝난 뒤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1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는 좀 소극적이며 방어적 태도로 임한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거든요. 악수도 나중에 하지 않고요. 직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네. 말하자면은 누가 저 내란 세력을 갖다가 앞에서 맞서 싸울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진보 정당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반응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를 꾸준히 이제 얘기했던 거는 나중에 이렇게 어떤 대선 구도가 되면은 그때 가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2차 토론 때 이어진다면은요. 결국은
저기 이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 연대도 누가 공격을 할 것이며, 아하. 그다음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걸 갖다가 목숨을 걸 거냐. 근데 댓글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올라오던데. 어떤 거죠? 그 네이버 댓글 같은데 이런 게 예. 많아요. 특히 보수 쪽에서 올린 댓글들에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제일 무서운 후보라는 거예요. 예. 왜냐? 그렇군요. 저 사람은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 지지율 0%에서 시작했거든. 예. 뭘 더 잃어? 아하.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소신대로 할 거다. 그런데 조금 뭐 이제 지지율 10% 되는 이준석만 해도 네. 이제 내 거 지켜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래요. 예. 근데 저 사람은 잃을 게 없다는 거야. 음. 그게 더 무섭다는 거야. 이야. 예. 그것도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 저기 김문수 후보가 놀래가지고 예. 오죽하면 각계무사 대역을 세워가지고 권영구 후보 사실은 이재명 후보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권영구 후보의 각계무시자 같은 사람을 세웠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토론이 이튿날 네. 권영국 후보한테 말려서 아. 그래가지고 경제 분야에 준비된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아. 이렇게 브리핑을 하네. 아니 그 정치 공세가 싫으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이재명한테 커피값 120원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들도 그거 갖고 시간 끌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 기도의 절반이 제지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망친 토론회를 네. 권영구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다 오시라. 우리가 다 처리해드리겠다. 예. 전부 다 처리해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막상 진행되다 보면은 지금 선거는 이게 구도가 이렇게 안정돼 가는 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뻥 뚫렸어요. 아, 없다는 거죠. 왼쪽이. 예. 그런데 지난 광장은 그 윤석열 탄핵 광장은 노동자들, 여성들, 네. 이런 어떤 소수자들이 대거 광장으로 나온 네. 말 그대로 왼편에서 주력권을 형성하고 중도편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민주당이 중도 보수 행보를 갖게 되니까 정작 그 윤석열을 끌어내린 광장 세력으로서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 네. 그러면서 이게 2017년에도 그 시민들이 추운 겨울 나와서 100만의 시민이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촛불 세력. 예. 예,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안 하고 단독 정부로 갔거든요. 그게 이후에 윤석열 정부 탄핵의 배경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러지 않는가 불안하던 터에 때마침 왼편에서 대변자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불안감이나 소외감이 하나의 어떤 카타르시스, 승화된 에너지로 이어진다. 이게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네. 소금과도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피드백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다원적 목소리 하에서 어떤 그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김문수를 더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는 어떤 더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정권 교체. 단순히 정권 교체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토론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게 웬만한 악플들을 사라지게 했어요. 이 힘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권 교체 나쁘지 않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준석, 김문수 같이 지저분한 단일화 논쟁 없잖아요. 그 오늘 이제 2차 토론 하는데 맛배기로 뭐 전략 가장 짰으니까 뭐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데 뭐 어떤 게 오늘도 나옵니까? 김문수가 말려들 거다. 김문수 잡는다. 권영구 후보는 김문수 후보 잡는다. 예. 이준석도 많이 준비는 해놨는데 네. 이제 김문수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권영국 대비책 세워와. 예. 오늘은 내가 거기서 한방 제대로 맞받아쳐서 보여줄게. 이러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아하. 1차 토론 때와는 다른 전술이 필요해요. 오늘은 교란 작전으로 나갈 거다. 교란한다고요? 교란 작전? 네. 교란 작전으로 나갈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변칙수가 등장한다. 1차 토론은 원칙으로 싸웠다면 2차 토론은 변칙으로 싸운다. 할 것이다. 손자병법대로 간다. 네.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승리한다. 손자가 얘기한 기정편에 나와.
기정이라 그래 이걸. 예. 그 저기 뭐냐 예. 준비된 전략이 예. 예. 오늘은 김문수에 대한 교란 작전으로 길을 잃게 만든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오늘 작전 계획의 야, 컨셉이라는 거죠. 제가 보면서 어떤 부분이 교란 작전인지 어떤 게 변칙인지 그것도 눈여겨 보면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이긴다. 예. 그거 한번 TV 토론에서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후 2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데 뭐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 기억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아니 저는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치적 동지고 예. 또 제가 그 30대 후반에 음. 거의 그 사회 파탄자가 될 수도 있을 법한 외로움 속에서 네. 저를한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야인으로 있다가 청와대 가서 같이 근무를 했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봤을 때 항상 마음에 가장 애절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특히 이맘때면은 이 초록빛 물결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저기 서거하실 때 네. 그 광경을 항상 매년 떠올리게 만드는 너무나 저한테는 그 중요한 전환점을 주신 분이다. 네. 그리고 또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와 한계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시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또 한 명의 인간이고, 그렇죠. 네. 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한계도 많았고 그 한계에 괴로워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노무현답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든 이겨낼까 하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난 이런 점들이 오히려 기억에 남지. 저기 뭐냐 50 청문회에서 막 그 정주영을 때려 높이고 사자후를 통하고 이런 것들은 멀리서 보면 우리를 감동시켰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 노무현은 그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또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으로 기억이 더 많이 남아요. 그런 만큼 우리한테도 보여지는 거는 자기의 빈자리, 나의 허점과 아쉬움을 측근들에게 숨기지 않고 내보여줌으로써 네. 그 빈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완벽한 사람은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빈 곳이 많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들한테 손을 내밀 이유를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같이 했던 시간이 아름다웠다. 이게 이번 대선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준석도 뭐 또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나 또 이어질까요? 이번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실 정신도 전 통합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통합의 정신. 그렇죠. 그분이 보수 세력의 그 주장에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참모들한테 네. 절대 편식하지 마라. 보수의 말을 철저히 듣고 소화시켜라. 네. 이러면서 실제 보수적인 참모도 쓰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된 게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에서 나온 건데 지금 다음 정부는 통합의 정부로 불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진보가 처음으로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보였던 어떤 그 관용 또 절제, 포용과 통합이라는 이런 어떤 그분들의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이제 이번에 대선 과정에 새긴다면은 나는 아마도 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정부가 왜 겸손해져야 되는지, 네. 왜 협치를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